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한 그 까닭, 그 원인, 그 이유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보셨으면은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견을 제시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그 내용으로 이견을 제시하시겠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러실 겁니다. 요즘에 그 국내임 지지층 일각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좌파다. 한동훈이 국내힘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었다. 한동훈은 무능하다. 한동훈 때문에 국내힘 집토끼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 한동훈이 공천을 잘못해서 지금 국내힘이 위기에 처했다. 국내힘 지지율이 빠졌다. 여러분들 이 중인 이 한 대여섯 개의 주장 또는 이거를 저는 이제 한동훈 흔들기, 한동훈 매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 무능하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 좌파라는 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좌파인데 왜 지금 국민의힘에 와서 그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위장 좌파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옆에 측근에 과거에 좌파 활동을 했다가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좌파적 사고를 벌였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왜냐? 스스로도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좌파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고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근데 얼핏 들으면 마치 뭔가 이 사람을 현혹하는 이런 주장들이, 이런 한동훈 흔들기가 지금 국내힘 일각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바로 이재명과 이재명 당이 이득을 봅니다. 국내힘이 망가지고 국내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들은 국내힘 지지층이 좋아하는, 국내힘 지지층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주장들이 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력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을 거다. 제가 굳이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국민의힘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인 국내힘을 좌파로 만든다. 좌파로 만들면 여기에 있는 정당이 상대적으로 그 뭐랄까 입지가 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국내힘이 위기에 처한 위기, 그거를 굳이 분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정치적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들의 또는 뭐 온라인상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유포되는 그런 주장들, 그런 궤변들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공작들이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라도 현혹되시지 말라고 제가 이런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보시고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찾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 분석할 시간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지금부터 인용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N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매달 2번씩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제가 인용할 여론조사 결과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3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표본 수는 1,001명입니다. 이 3월 18일부터 20일,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회칼 테러 발언 뭐 그런 걸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의가 수용된 날이 20일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그 이 대사가 귀국한 날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서 가장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꼽히는,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럼 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꼽히는 그 기간에 아주 국내힘으로서는 최악의 국면을 맞은 그 상황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 여기저기서 친윤 후보들마저 대통령실한테 결단을 요구한 그 기간에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아까 매달 2번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월 첫 주차 조사하고 3월 3주차 조사,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월 첫 주차에는 39%였습니다. 근데 3월 3주차 이번에는 36%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2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실책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돌려봐도 가만히 있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그런 정책 사업들을 갖다가 발표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악재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악재를 생각하라고 하니까 한동훈이가 좌파를 해서, 한동훈이가 무능해서, 한동훈이가 사천을 해서, 한동훈이가 국민 지지층을 다 내쫓아버려서, 한동훈이가 보수 우파 국민들을 갖다가 홀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거 근거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객관적인 근거를 다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이렇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39%입니다. 국민의힘 얼마입니까? 34%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도 3%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도 3%포인트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이 두 개를 합치면 지지율이 얼마가 올랐냐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왜 저쪽은 3%포인트 상승하고 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포인트씩 하락했겠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투표 참여 의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그 의향을 가진 적극적인 투표층 76%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이렇게 그걸 나눠서 다시 분류를 해보면 좀 투표 의지가 보수 또는 국내인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게 왜 약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도 질 것 같다. 그렇다면 난 애초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선거 관련 여론조사 이런 것도 내가 굳이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들여가지고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지금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지금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도 망했구나. 굳이 난 여기 참여 안 할래? 하는 그런 샤이 보수들이 늘어났다. 물론 샤이 보수라고 한 거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지만 선거 날에는 가서 찍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보수인 걸 별로 마땅치 않아 하는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여론조사 그 표본도 봐도 그전에는 이 국내임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진보보다. 그때 저쪽 좌파 쪽에서는 보수 과표집 여론조사다. 저거 왜곡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보가 보수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왜곡된 거 아닙니다. 이거 진보 과표집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심입니다. 나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 많고 나 여론조사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많다 그겁니다. 어디에서? 보수 쪽에서 많다 그겁니다. 왜 많습니까?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별로 신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근거는 없는데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조회수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조회수가 거의 한 3부, 평소에 3분의 2 내지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뭐 그 채널들에 비하면 한 그 규모가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신나지도 않다. 짜증난다. 이런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지금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투표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 정당별로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투표 의지, 이 지지층의 투표 의지는 83% 반드시 투표하겠다. 국민의힘은 85%. 아니 그러면 민주당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의 92%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거의 웬만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일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조국 수호당,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보다도 지금 투표 의지가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 투표 의지가 왜 낮느냐? 요걸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냐면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의 적극적인 투표 의지는 84, 보수는 80입니다. 왜 진보보다 보수가 낮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표본상으로 절대적인 숫자도 진보가 한 거의 10몇 % 정도 많은데 투표 의지도 4%포인트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가 되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한다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 선거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100%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악재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그 정당, 그 후보를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찍으면 된다. 찍으면 그 사람이 되고 그 정당이 된다.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지금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지역구 후보자 투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 35였는데 이번에 32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에서 32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역 후보는 안 냈지만은 4%에서 5%로 또 역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이 좌파들은 2%포인트가 올랐는데 이 국민의힘은 35에서 32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비례대표 이 정당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미래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이 좌파 정당을 합치면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1% 떨어지고 좌파 연합은 4%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2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이 구도가 무엇이냐 이 총선 구도가 무엇이냐 그 3월 첫 주차 조사에서는 이랬습니다. 정권 지원 이 44 정권 심판 정부 견제 이게 48 이랬습니다. 불과 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4%포인트 차이. 3월 첫 주자에는 2%포인트 차이. 45대 47. 정권 지원 45, 정권 견제 47. 2%포인트 차이로 엄청 좁혀졌습니다. 원래 이게 1월 달까지만 해도 11%포인트 차이였는데 이게 불과 2%포인트 차이로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시 44대 49로 5%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역 후보자 정당 투표 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례 정당도 마찬가지고 총선 구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표 의향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진 지지층 비율도 마찬가지고 왜 국민의힘은 다 떨어지고 또 좌파 연합들은 다 올라갔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 잘했다 37, 잘못했다 45. 어디가 더 많습니까? 잘못했다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8%포인트나 잘못했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이 국민의힘 집토끼들을 쫓아냈다.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을 홀대했다. 보수적인 가치와 이념에 맞지 않는 그런 공천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아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잘했다 39, 잘못했다 42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당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가 잘했다보다 8%포인트나 많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 공천 과정을 평가한 거 3월 첫 주차에도 했는데 그때는 잘했다가 얼마였냐면 43% 그리고 잘못했다가 42% 그러니까 오히려 잘했다가 1%포인트 많았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난 이건 뭔 말입니까?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 비율이 줄었습니다. 39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데 부정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비율이 늘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집토끼를 쫓아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했다. 이런 비율이 늘어나진 않았다 그겁니다. 근데 어디서 집토끼를 쫓아내고 전통 지지층을 홀대하고 외면하고 경시하고 그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장을 어디서 접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근거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공천 결과 평가를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잘했다가 긍정평가가 39, 부정평가가 42입니다. 근데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37, 인천, 경기 35, 대전, 세종, 충청에서 43, 광주, 전라에서 23, 강원, 제주 54 이렇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은 또 어떻느냐? 대구, 경북 46, 부울경 4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9인데 대구, 경북은 이것보다 7%포인트 높은 46, 부울경은 이것보다 10%포인트 높은 49, 강원, 제주는 이것보다 14%포인트 높은 54를 기록했다 그겁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습니다. 43입니다. 근데 어디서 집토끼가 빠져나고 어디서 대구, 경북이 불만이 팽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구에 갔고 경산에 갔지 않습니까? 그 장면 보셨습니까? 만약에 민심이 이반됐다면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러면 또 지지 성향별,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다가 어떻냐면은 긍정평가가 81입니다. 부정평가는 13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갖다가 내팽개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1%나 지금 공천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얼마나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긍정평가 비중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이 공천이 잘 됐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몇 퍼센트나 더 많습니까? 11%포인트나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한동훈 공천이 물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그럴 겁니다만 그래도 이 선거라는 게 경쟁 상대가 있고 상대 평가다 보니까 어디가 더 공천이 잘 됐다고 자당 지지층부터 평가를 받느냐 그겁니다. 이거는 수치로 나와 있고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럼 이념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중에서 보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보수 지지층이 지금 떠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다. 긍정평가 69, 잘못됐다 22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진보는 어떻느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 됐다 60, 잘 됐다가 아니라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0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더 양호하지 않습니까? 더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한동훈 비대위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공천을 잘못했고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대구 경북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대구 경북이 뒤집혔다. 이런 식의 허위 선전, 허위 사실 유포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은 저보다 더 이런 자료들을 더 종합하고 그런 노력을 들여서 아마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매도나 이런 식의 흔들기는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악의적이라는 그 비판을 자초한 행위다. 적정 분열은 필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지층이 그걸 응원하고 이탈한 지지층은 그걸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그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지 이렇게 지지층이 해줘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이게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당이든지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